대구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 보충 프린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했고, 자, 이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소설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 파악, 사건이 일어난 순서, 일치, 불일치, 팩트 체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먼저 읽고 넘어갈까요? 자, 이 글에 따르자면 자, 이유가 무엇인가? 히틀러가 come to power, 권력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유는 바로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고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는 긴장과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였다. 많은 유럽 나라에게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고 월드 1, 1차 세계대전이 1918년도에 그 전에 끝나버렸다. 과거 완료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was punished, 수동태 기억합니다. 수동태, 처벌받았다. 아주 심각하게. 전쟁이 졌으니 나라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1930년대 녹색 부분은 그냥 연도별로 시대의 흐름 정도만 표시해 놓은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쟁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게 빚입니다. 빚. 전쟁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이게 쉐임이라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뭐에 대해서? 전쟁의 증거에 대해서 독일이 졌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They had experience to win.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던 그런 전쟁에 졌잖아요. 그죠? 수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기대했기 때문에 대과거. 자, 독일 사람들은 worn down by poverty. 자, worn은 pp입니다. pp. 지치다 뜻입니다. 지치다. 지친 적어볼까요? where의 pp, 지친. 이런 문법적 부분들 표시해 둡니다. worn. 지친 뜻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젊은 독일 사람 주어 were excited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가난과 산산이 부서진 shattered, 산산이 부서진 어떠한 자부심, 원래는 되게 높았거든. 이게 부서진 자부심에 의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독일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하게 되었다? 누구한테? 한 정치인에게 열광하게 되었다. 주격관대 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로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의 그 열망의 대상이 됐죠.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런 환경 배경 속에서 히틀러는 다시 독일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른쪽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히틀러는 was elected, 선출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도록. 가난 속에서 그 다음에 이끌고 1번 첫 번째 to 부정사, 그 다음에 요 to 부정사 2번입니다. 2번 독일의 자부심을 다시 restore, 회복하도록. 첫 번째 to 부정사, 두 번째 to 부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to 부정사, 두 번째 to 부정사 병렬 구조. 회복하도록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는 말은 지금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독일 이 리더는 plunge much of the world, 전 세계의 대다수 나라를 또 다른 글로벌 워, 세계 전쟁으로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플런지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어디에 급락하다,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대다수의 전 세계를 또 다른 전쟁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전쟁 시기 동안에 그는 수백만 명 유태인들에게 명령을 했죠. millions of는 수백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 whom he disliked 뿐만 아니라 그가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에 가도록? concentration camp. 이건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수용소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언제 시작했으며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전쟁이라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선포되도록 이끌었던 주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일단 전쟁을 선포된 주된 사건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여기서는 이때 강조용법으로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입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 여기에서 이것은 그냥 이때 강조하보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고요. 앞에 이 사건을 보충 설명하는 동격 명사절의 접속사가 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는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9년 9월 1일 아주 이른 시간 요것이 바로 요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바로 시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아주 이른 시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입했다. 이것은 결국 뭘 이끌었다? 그렇죠. 전쟁이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여전히 being 동명사 됐습니다. 이런 걸 동명사는 기록합니다. 문법적인 부분 동명사.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선포되었다. 수동태. 동명사이면서 수동태 기억합니다. 전쟁이 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lead to 무엇을 이끌다, 초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전쟁이 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기와 전쟁이 선포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년 동안에 걸쳐서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점차 번져나갔지요. 자,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1941년 하와이에 있는 소위 진주만이라는 곳을 공격했을 때 미국도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자,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쯤 어느 쪽 편이었습니까?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왜 1940년도 히틀러에게 항복을 했을까요? 일단 정답은 덴마크는 무조건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그 당시 덴마크는 뉴트럴. 뉴트럴 뜻이 뭡니까? 중립적입니다. 중립. 덴마크는 중립적이었다. 그 다음에 항복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다? 그냥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약한 군사적 힘 때문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항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덴마크는 has not been. 자, 요거 수거 나오겠죠, 우리가. 자, be involved in. 어디와 관련되다 뜻입니다. 이것이 과거 완료와 결합되는 현상. 과거 완료와 결합해서 그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2차 세계대전과는 관련이
없었다 뜻입니다. 그리고 did not want to be part, 어떤 부분도 되고 싶지 않았다. hostility, 적으로 남고 싶진 않았다. 전쟁이 1939년 시작되었을 때 별로 적군의 일부분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안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독일군은 어떻게 해요? 덴마크를 40년도 4월 9일 날 침공했습니다. 전체적인 2차 세계대전 흐름 쭉 보면 되겠습니다. Having very little, 자, 거의 군사적 힘이 거의 없었을 상태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처리하고요.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군사적 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접속사를 떠올리려 하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라든지 이유의 as 뭐 이런 것들 또는 since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속사로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분사구문 having 표시를 해둡니다. 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해둡니다. is the small Scandinavia nation. 자, 이 작은 북유럽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는 결국 뭐 했습니까? 히틀러에게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다는 단어 기억합니다. surrendered 했습니다. 덴마크는 would be occupied.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점령당하다. 점령당하다. 수동태니까 점령당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occupied by 독일군에 의해서 1945년 5월 4일까지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었다. 자, 이렇게 덴마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neutral이라는 단어를 썼다. 기억해둡니다. 중립적이고 하지만 힘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resistance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항했던 이 두 가지 방식 한번 찾아봐라. 자, 일단은 의미력이 나옵니다. 의미하면서, 이건 분사구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뭘 의미하느냐? meaning. 자, 조용하게 독일군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the resistance. 라고 당시의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resistance가 원래 저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resistance, 하나의 저항 운동이다. 조용하게 독일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뭐 때로는 뭐 가끔씩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resistance의 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저항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 독일군에 의해서 가해지는, 자, imposed 별표 치고 가해지는 그런 규칙을 어떻게 합니까? obey는 복종하던데 dis니까 뭡니까? 따르지 않는다 뜻입니다. disobey, 따르지 않는다. obey는 다시 말합니다. 복종하다는데 dis가 나오니까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1번. 두 번째는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폭력적인 사건. 두 번째입니다. 좀 폭력으로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시위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사건들도 존재했다. 그래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첫 번째와 폭력적인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해서 레지스턴스의 저항운동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가볼게요. 자, 전쟁 동안에 히틀러는 600만 이 유태인들과 수천 명의 집시들의 사망을 명령을 내렸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됐겠죠. 집시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집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덴마크는 매우 작은 유태인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etween A and B, 7에서 8천 명 정도 유태인들이 그곳에 살았죠. 1943년도. 그리고 대략 한 20% 정도가 현재 난민, 그 당시 난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refugee, 난민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넘어온 난민들이 20%. 이런 것들이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일치, 불일치, 내용 파악 이런 것들이 늘 중요합니다. 이렇게 20%는 사실 난민들이었다. 난민. 대다수의 그들은 덴마크에 살아서 덴마크의 큰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것의 캐피탈은 수도입니다. 수도. 한국의 서울처럼 코펜하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during the early years of German occupation, 독일 점령 초창기 시절에, occupation은 점령입니다. 점령. 초창기 시절에 덴마크 사람들은 이 그들의 occupier, 점령자. 여기서 점령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독일군을 가리키겠죠. 맞서서 행동을 취했다, 등을 돌렸다 뜻입니다. 순순히 따라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이런 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운동이라는 게 시작했다. 자, known 수식합니다. 물론 과거분사 PP입니다. 뭐뭐로서 알려짐. 그 유명한 레지스탄스, 저항운동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다음을 의미하는 레지스탄스. 수식이라 봐도 관계없겠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결국 레지스턴스의 의미는 조용하게, 사실은 뭐 때로는 조용하지 않았지만 독일군에게 반란을 하는 것. 정의가 나오고요. 자,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반란의 방법. 첫 번째는 독일군에 의해서 가해지는 규칙을 disobey, 복종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 됐습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 obey 자체가 복종하다니까 disobey는 복종하지 않다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폭력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시위의 폭력적인 사건. 그래서 이렇게 덴마크 안에서 일어났던 당시의 저항운동, the resistance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문법적 어려운 부분 없지만은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당시의 배경을 떠올리면서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린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